중년이 되면 누구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를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위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파도 힘들어도 그냥 넘어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태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년의 5가지 금기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피할 수 있다면 중년의 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무조건 참지 마십시오. 중년이 되면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누가 내 고민을 들어주겠어. 이 정도는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냥 참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쌓아두면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사소한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가벼운 두통이나 몸살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작은 증상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다면 심장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다면 간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 1회 2회 정기검진을 받으며 몸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배고픔을 참지 마십시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은 중년 이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고플 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하루 동안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지고 뇌 기능도 둔화됩니다. 또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먹고 바로 잠들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심한 피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중년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로가 누적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과도한 업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겹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가 지속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결국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최소 67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관리와 휴식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5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추가로 공유하고 싶은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 어느 정도 삶의 경험과 지혜를 쌓았지만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 힘들고 지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 즉 무조건 참지 않기, 몸의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않기, 배고픔을 방치하지 않기, 과도한 피로를 방치하지 않기,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는 중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중년을 더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적기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거나 악기를 배워보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 활동의 뜨개질, 퍼즐 맞추기, 서예 등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때때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므로 자신과 관심사가 맞는 모임을 찾아 참여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 이후에는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칼슘과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 우유, 멸치, 치즈 등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생선, 닭고기,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6잔,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중년 이후에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도 많이 겪게 됩니다. 은퇴 후 정체성의 변화, 자녀의 독립, 부모님과의 이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잘해온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심지어 건강까지 더 좋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에는 너무 급하게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박자 느리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101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요. 중년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기는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금기사항과 추가적인 건강 행복 관리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실제 이야기. 박영진 씨 55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이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점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도착한 박영진 씨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쁜 업무와 가족들을 생각하니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견디다가 결국 심한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과 초기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건강관리에 소홀하셨던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의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제야 박영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조건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진 씨는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감정을 쌓아두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영진 씨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아내와 가벼운 산책을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힘든 걸 굳이 말해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보다는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년 이후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몸의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박영진 씨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가장 후회했던 것은 왜 미리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였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한 증상도 그냥 참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조차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영진 씨는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년 정기검진을 받고 작은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하며 예방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름진 음식과 술을 자주 즐겼지만 이제는 저염식과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기 전에 먼저 관리하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배고픔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박영진 씨는 젊을 때부터 업무가 바쁠 때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저녁을 거르고 늦은 밤 폭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당뇨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점심과 저녁도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지만 이제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체중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불규칙한 식습관이 더 큰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항상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은 가장 큰 적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5시간, 6시간만 자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수면 부족이 다음 날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로가 누적되다 보니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영진 씨는 이제 수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며 숙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니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낮 동안의 피로도 덜해졌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조건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중년 이후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박영진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년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참으며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몸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며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찾아 더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혹시 지금까지 버티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중년 이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또 다른 기회의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자신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이자 인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며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조건 참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결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오히려 더 빛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